우리 이제 최종암 공무원 생물 기초 완성을 52강까지 다 공부를 하고 2020년도 10월에 있었던 지방직 공무원 9급 문제, 생물 문제를 이제 다루는데, 혹시 유튜브로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먼저 다운 받으셔서 풀어보시고 이 강의를 수업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답을 쭉 부를게요. 1번부터 20번까지. 1번에 4번. 채점하세요. 2번에 2번, 3번에 1번, 4번에 4번, 5번에 4번, 6번에 1번, 7번에 3번, 8번에 2번, 9번에 4번, 10번에 2번, 11번에 4번, 12번에 2번, 13번 1번, 14번 1번, 15번 3번, 16번 4번, 17번 3번, 18번 2번, 19번 3번, 20번 1번. 채점하시고 점수를 매기세요. 하나에 5점씩입니다. 자, 여러분 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손 들려고 하면 또 안 들더라. 다 맞은 분 있어요? 다 맞은 사람? 95점. 자랑스럽게 들어, 자랑스럽게. 혼자 95점이잖아. 90점. 85점. 80점. 75점. 70점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뭐 85점 이상 맞았으면 그래도 이 과정을 잘 공부했다라고 보고, 그러나 제 바람은, 제 욕심은 다 맞는 거. 이제 자료 해석 문제가 몇 개 있어서 조금 까다로운 것이 있지만 내용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에서 이런 수준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고졸자 전형, 특성고등학교 고졸자 전형의 경우에는 딱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러면 이제 몇몇 지방 의료기술직의 경우에 이 정도 수준으로 또 출제가 되는데, 이제 대졸자 그 시험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면 딱 이 정도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직접 출제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마다 문제 유형이 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이보다 더 어렵게 나옵니다. 수능 유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자체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더 어렵고요. 그럼 이제 서울시, 경기, 경북, 그리고 전남 뭐 이 정도, 또는 전북 이 정도는 이렇게 수능형의 문제도 나오지만 수능형 문제가 아닌, 즉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알고 있어야 푸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상당수 어렵게 대학 수준까지 나오기 때문에 더 심층적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한 지역들의 경우에는 이 기초생물 외에도 기본 개념, 지금은 하이탑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어서 하이스코어 심화생물학까지 공부를 하셔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은 보자마자 답이 튀어나와야 되죠.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 답을 얼른 내야 조금 어려운 문제, 계산 문제에서 이제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으니까. 대장균과 박테리오파지, 대장균은 세균이고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죠. 공통점은 핵산을 갖는다죠. 세포구조를 갖는다, 세균.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세균. 비생물적 특성이 있다, 파지, 바이러스. 그래서 답은 4번. 2번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흰동가리와 말미잘 간의 상호작용. 흰동가리는 말미잘의 촉수 사이로 헤엄쳐 다니면서 말미잘의 보호를 받고, 물론 우리가 흰동가리와 말미잘 간의 관계가 상리공생을 배웠지만 혹시 모르니까 자료 나오면 자료를 읽어야 됩니다. 자, 말미잘은 흰동가리 먹이를 일부를 얻고 촉수 사이의 찌꺼기와 병든 촉수제가 흰동가리 도움을 받는다.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의 상리공생이죠. 답 2번이고요. 3번 문제.
뉴런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A와 B는 각각 랑비의 결절과 말이집 중 하나이다. 이렇게 친절히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A가 말이집이고 B가 랑비의 결절임을 알고 있어야 되죠. 말이집은 축삭돌기를 감고 있는데 축삭돌기가 변해서 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세포가 축삭돌기를 감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말초신경계통에서는 휴반세포가 말이집을 형성하죠. 휴반세포. 물론 말초신경계통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집은 전기절연체죠. 전류 흐르지 않는다. 그 말이집에서는 이온의 이동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B, 즉 랑비의 결절에서만 활동전이가 형성되는 도약전도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말이집이 있는 말이집 신경이 민말이집 신경에 비해서 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 자, 선지 기억. A는 절연 체크를 한다 맞고, 니은 B는 랑비의 결절에다 맞고, 디귿 A가 있는 뉴런, 즉 말이집 뉴런은 A가 없는 민말이집 뉴런에 비해서 흥분 이동 속도가 느리다가 아니라 빠르다죠. 그래서 답은 1번. 4번 문제.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과 에너지 전환 과정의 일부인데 나과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과정은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광합성을 하는 세포죠. 광합성이죠. 둘째 줄에 가와 나는 각각 광합성과 세포흡 중 하나라고 있으니까 나가 광합성, 그럼 가는 세포흡. 그럼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해서, 그러니까 니은이 CO2, 그리고 포당, 그리고 산소 만들죠. 그러니까 기억은 O2. 그래서 광합성, 나 광합성은 흡열 반응이고 가 세포흡은 발열 반응이고, 조심할 것은 ADP에다가 인산기를 붙여서 ATP를 만드는 소위 인산화 반응. 세포흡 중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세포흡은 전체적으로 발열 반응이지만 요 ATP 합성 반응만 본다면 이것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죠.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가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그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얘를 만드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전체 과정은 세포흡 전체 과정은 발열 반응이지만 ATP 만드는 요 과정만 보면 흡열 반응이다. 자, 그래서 옳은 걸 고르는데 기억 CO2가 아니라 O2. 2번. 가에서 포당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된다. 가가 세포흡인데 일부만 ATP에 저장되죠. 더 많은 에너지가 열 형태로 방출되죠. 나는 광합성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아니라 엽록체세를 한다. 4번. 나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광합성은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보면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다. 답은 4번. 5번. 재석이의 혈관을 나타낸 것으로 21번 염색체 3개 중 2개는 어머니로부터 의뢰하였다. 옳은 것은 21번 염색체가 3개이니까 이건 다운 증후군이죠. X 염색체, Y 염색체가 있으니까 남자이고 1번. 터너 증후군 아니죠. 터너 증후군은 44 플러스 X. 2번. 재석이와 같은 염색체 이상은 다운 증후군은 남자한테 나타날 수도 있고 여자한테 나타날 수도 있고. 3번. 획형 분석 결과로 혈액형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획형 분석을 통해서는 성별을 알 수 있지만 획형 분석을 다시 성별을 알기 위해서 획형 분석을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획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전자 돌연변이와 염색체 돌연변이 중에서 염색체 돌연변이. 자, 그 다음 4번.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난 난자와 정상 정자가 수정되어 재석이 태어났다. 어머니로부터 2개의 염색체를 받았으니까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났죠. 난자 형성 과정에서. 그래서 답은 4번. 6번.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 과정 일부인데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가설이 뭐냐? 파인애플 즙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그럼 실험할 때 파인애플 즙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그럼 넣어준 것이 실험군, 안 넣어준 게 대주군. 그래서 대주군으로 증류수를 넣어주죠. 그래서 시험관 1이 실험군, 시험관 2가 대주군. 그럼 파인애플 즙의 유무, 파인애플 즙의 유무가 조작 변이고 나머지 통제 변이 똑같게 해줘야 돼요. 온도 기억 25도씨로 똑같게 해야 되죠. 그래서 1번 조작 변이는 파인애플 즙의 첨가 여부 맞죠? 1번이 답이고 2번 대조군은 2가 대조군이고 1은 실험군. 온도 25도씨로 해야 되고요. 그럼 가설이 뭐였냐면 파인애플 즙에는 단백질 분해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그럼 그 가설이 맞다면 그 시험관 1에서 아미노산이 더 많이 검출될 것이고 그럼 가설을 받아들이죠. 답은 1번. 7번 문제.
가와 나는 어떤 개체군의 이론적 생장 곡선과 실제 생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가가 이론상의 곡선이고 나가 실제 곡선이고 이때 A는 환경 수용력. 그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 그러니까 최대 개체수. 기억 맞고 실제 생장 곡선은 나이고 그럼 그러한 차이가 왜 나타나느냐. 즉 나가 실제 곡선이 S장을 나타내는 것은 환경 저항 때문이다. 환경 저항 기억나시죠? 먹이 부족, 공간 부족, 그다음에 천적 증가, 질병 증가, 노폐물 증가 또는 생리적 요인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8번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기관기의 통합작용을 나타내는 것인데 순환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가순환계 가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기관이니까 호흡계 나는 영양소, 소화, 흡수 그다음에 배출 그러니까 소화계라는 노폐물 내보내는 배설계 1번 폐는 호흡계에 해당되고 맞죠? 2번 나가 소화계인데 항이호르몬이 분비된다. 항이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고 이것은 내분비계에 해당되죠. 매우 쉬운 문제죠. 2번이 틀린 내용 2번이 답이고 3번 인슐린은 순환계를 통해서 표적세포로 운반된다. 맞죠? 호르몬은 별도의 분비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혈관으로 분비한다. 물론 세포가 조직으로 분비하면 그것이 혈관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혈의 흐름을 따라서 표적세포로 운반된다. 맞고 4번 다에서 라로 이동하는 물질에 요소가 포함된다. 물질 대사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죠.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그 아미노산이 또 물질 대사에 쓰이면서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는데 암모니아 형태로 떨어져 나가고 해로우니까 요소로 바뀌어서 요소를 배설기를 통해서 내보내죠. 그러니까 맞죠. 자, 질문 바꿔서 할게요. 답은 2번인데 질문 바꿔서 사를 살짝 바꾸겠습니다. 나에서 다로 이동하는 물질에 요소가 포함된다. 나에서 다로 이동하는 물질에 요소가 포함된다. 틀려 맞아. 요소 어디서 만들어져? 간은 소화계. 간은 소화기관이죠. 그러니까 나에서 다로 이동하고 다에서 또 라로 이동하고. 맞죠? 이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9번. 간은 서로 다른 동물 기역과 니은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와 핵상을 그래서 동물 기역과 니은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와 체세포에 들어있는 체세포입니다.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와 그리고 핵상을 나타냈는데 체세포니까 당연히 핵상은 2N이고 기역의 염색체 수는 4개이고 니은은 8개이고 자 오른쪽 그림은 기역과 니은 중에 어느 하나를 나타내고 있는데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기역, 니은 모두 성염색체 조합이 XX다. 자 그럼 오른쪽 그림 나를 보면 염색체가 전부 4개이죠. 그지? 그런데 2개씩 짝 찍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핵상은 N이고 전체 염색체는 4개고 그럼 이 녀석이 2N일 때는 뭐겠어? 2N일 때는 8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니은의 것이죠. 니은의 생식세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기역의 생식세포 한 개 들어있는 상염색체 수는 그럼 기역은 핵상이 2N일 때 4니까 N일 때는 2이고 그죠? 그럼 생식세포에는 염색체가 2개 들어있는데 하나는 성염색체 하나는 상염색체 맞죠? 3번 니은의 감수 1분열 중기에 세포 한 개당 이가 염색체 수는 염색체가 복제된 상태에서 상동 염색체끼리 그러니까 염색체 2개가 서로 쌍을 이루어서 붙어있는 것을 우리는 이가 염색체라고 하죠. 그럼 전체 염색체가 8개니까 이가 염색체는 몇 개겠어? 당연히 4개. 체세포 한 개당 성염색체 수분의 상염색체 수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니은과 기역을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건 직접 니은의 경우에는 자 지금 체세포당입니다. 체세포당 그럼 2N 상태에서 봐야죠. 그럼 성염색체 XX 2개고 그럼 8개에서 2개 빼니까 상염색체는 6개고 기역의 경우에는
염색체가 전부 4개다. 그러면 성염색체 XX 2개죠. 그럼 4에서 2 빼니까 상염색체 2개죠. 되죠? 그러니까 2배가 아니라 3배죠.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실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분모, 분자를 각각 써주고 비교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0번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약간. 자, 가계도 분석 방법을 설명할 때 맨 먼저 우열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열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10번 문제인데 우열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어보의 표현이 같은데 자손에서 다른 표현형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죠. 자, 제가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뭐야? 문제를 복잡하게 내려고 예를 썼으나 별로 복잡하지 않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형질 A를 빗금칠하겠습니다. 형질 A를 빗금칠할게요. 형질 A 빗금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가 1, 2 그리고 3, 4. 자, 우열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부의 표현이 같은 녀석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 그런데 단서가 뭐가 있냐면 1과 2의 유전자이 모두 동형접합이래요. 이게 단서야. 1과 2의 유전자의 동형접합이래요. 그런데 표현이 서로 달라요.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을 때, 근데 둘 다 순종일 때, 여기 둥근 것만 나오죠. 누가 우성이야? 둥근 것. 둥근 것도 순종, 주름진 것도 순종인데 그것들끼리 교배했을 때 자손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우성이죠. 이해돼요? 몰라? 그럼 여기서 어부의 표현이 서로 다른데, 그런데 동형접합이라서 둘 다. 그럼 자손에서 나오는 녀석이 우성이죠. 이해돼? 자, 동형접합이라 했으니까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게 라지 비비, 그래서 라지 비비와 스몰 비비로 나타낼게요. 그럼 자손에서 라지 비, 스몰 비가 나오죠. 라지 비가 우성일 때 그럼 라지 비가 정상이죠. 이해돼요? 라지 비가 정상. 그리고 그것이 우성. 이해돼? 이렇게 맞게 써놨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형질 A는 열성이죠. 빗금칠한 게 열성이죠. 이해하셨어요? 자, 이때 A 유전자 기호를 A로 쓰면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형질 A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유전자 기호를 다른 걸로 써서 B로 나타냈고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제 1번 선지. 형질 A의 대립유전자는 상염색체 존재한다. 자, 상염색체 존재한다. 자, 열성이라고 그랬죠. 더군다나 이미 동형접합이라는 말을 썼어. 남성에서 동형접합이라는 말은 당연히 유전자가 2개 있다는 얘기지. 성염색체상 있다면 말이 안 되지. 그거 더 볼 필요도 없어. 성염색체 있지 않다. 어디 있어? 상염색체 존재한다. 그러면 그 생각을 못 해냈다면 그럼 지금 열성은 밝혀졌죠. 열성이 밝혀졌어. 그럼 열성이 밝혀졌을 때 X염색체상 있다면 엄마가 유전병이면 누가 유전병이어야 돼? 아들이 유전병이어야 되죠. 유전병이 아니니까 X염색체 있지 않다. 상염색체상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형질 A는 우성이 아니라 열성이니까 2번이 답이고, 개체 3은 형질 A에 대한 열성 대립유전자를 갖는다. 3은 그러면 이거 라지 B, 스몰 B니까 스몰 B 열성 유전자를 갖죠. 유전자인지 표현형인지를 잘 봐야 돼요. 여기서는 유전자라 그랬어. 맞죠? 개체 4의 부모가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한다고 가정할 때 이 아이가 형질 A일 확률. 그럼 이 녀석이 스몰 BB, 그러니까 여기도 스몰 BB, 그죠? 그럼 여기 스몰 BB가 나오려면 아빠도 스몰 B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성이니까 라지 B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럼 이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자손 나올 때 라지 B 스몰 B와 스몰 BB가 1대1의 비율로 나오죠. 그래서 형질 A일 확률은 2분의 1. 맞죠? 11번. 우리 몸에서 병원체에 대한 비특이적 방어작용. 보자마자 답이 튀어나오는 문제죠. 식균작용, 염증 반응, 그 다음에 라이소자임. 모두 선천성 면역 비특이적이죠. 라이소자임은 눈물, 침, 땀 등에 들어있는 효소로서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라고 했죠. 비림프에 대한 체액성. 다시 특이적, 후천성 특이적 면역에는 체액성 면역과 그리고 세포성 면역이 있죠.
물론 4번 비림프에 의한 이런 말은 비림프가 형질세포로 분화된 다음에 형질세포가 만들어낸 항체에 의해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난다는 의미고. 답 4번. 12번 티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을 나타내는 것인데 옳은 것은? 자, 음성 피드백이죠. 1번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즉 TRH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데 그러면 그 녀석은 뇌하수 전엽을 자극해서 TSH 분비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갑상선에서 티록신의 분비를 증가시키죠. 촉진시키죠. 1번 틀렸고. 2번 티록신이 과다 분비되면 음성 피드백. 그러면 TRH 분비 감소, TSH 분비 감소. 2번이 답.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3번 갑상선을 제거하면 혈액 내 티록신 농도가 뭐 바보 아니야? 당연히 줄어들겠죠. 4번 티록신 분비는 양성 피드백이 아니라 음성 피드백이고. 13번 다음 설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생명현상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눈신 토끼는 겨울이 되면 털 색깔을 갈색에서 흰색으로 바꿔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주변 환경과 색깔 비슷하게 해서 잘 안 보이게 하려고. 적응과 진하죠. 뱀은 머리뼈의 관절에서 아래턱을 분리하여 큰 먹이를 삼킬 수 있다. 적응과 진하죠. 쉽게 답 1번 고를 수 있고. 14번 맞은 사람?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개념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여기에 적용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을 그려서 철수와 영희의 혈액을 원심 분리한 후 상층의 기역 니은과 침전물 간의 응집 반응을 확인한 결과인데 시험관 대충 2개 그리고요. 왼쪽이 철수의 것, 오른쪽이 영희의 것. 그래서 혈액을 원심 분리했다. 그랬더니 두 층으로 분리되었고 철수의 것 위에 기역, 아래 가. 영희의 것 위에 니은, 아래 나. 그리고 응집 반응 일어나는지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그래서 결과가 마마뿔마. 자, 그런데 단서, 괄호. 이런 단서를 보지 않으면 답이 아예 안 보입니다. 단서를 보면 단 B형에게 영의 혈액을 수혈할 수 있으며 ABOC 혈액형만을 고려한다. 그럼 B형에게 수혈한다 그랬어. 영의 것을. 그럼 B형에게 수혈할 수 있는 것은 B형 아니면 O형이죠. 그런데 O형은 응집원이 없죠. 그런데 지금 영희의 지금 요 간 아래쪽에는 적혈구가 있고 그 적혈구의 세포막에 바로 ABOC 혈액형의 응집원이 있죠. 그리고 기역과 니은에는 여기는 혈장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응집소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적혈구 그냥 응집원이라고 쓸게요. 아래쪽은 응집원, 위쪽은 응집소. 자, 그런데 영희의 응집원과 철수의 응집소에서 응집 반응이 일어났어. 그럼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영희의 응집원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죠. 이 생각만 해내면 돼. 요거 보고서 영희의 응집원과 철수의 응집소 사이에서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 그럼 영희의 응집원에 다시 영희의 혈액에 응집원이 들어있다. 근데 영희는 B형 아니면 O형이래요. 그럼 어떤 응집원을 갖고 있겠어? B를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B가 있고 그럼 B는 누구랑 응집 반응을 해? 베타랑. 그러니까 기억은 베타가 있고. 되죠? 자, 그런데 그럼 니은은 누구 거야? 0일 거죠? B형이 갖고 있는 응집소가 뭐야? 알파죠. 그럼 철수의 혈액은 알파에서도 베타에서도 응집 반응을 안 했죠. 그럼 응집원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O형이죠. 할 수 있겠죠? 요 플러스 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찾아야 됩니다. 응집 반응이라던 일은 무언가 응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B형, O형 중에서 B형이지. 응집은 B고. 답은 1번. 15번 맞은 사람. 한 명. 자. 지금 15번 문제인데 25살이라고 합시다. 좋지?
50세라고 할게요. 별로 안 좋아. 현재 나는 50세고 너는 25세다. 그럼 25세를 누가 먼저 경험했어? 내가. 그치? 매우 간단한 내용이야. 자,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막전위인데 하나, 둘, 셋 절반 분극 상태, 즉 휴지전위에서 숫자 외울 필요 없습니다만 약 마이너스 70mV 그리고 나트륨은 유입, 더 많이 유입. 자, 막전위가 상승한 것은 역지 이상의 자극을 줬을 때 막전위가 상승하는 것은 나트륨 이온의 유입 때문이다. 이어서 칼륨 이온의 유출이 일어나면서 막전위는 하강하게 된다. 어떤 지점에 자극을 줬어? 그러니까 그림에서 왼쪽이 가이고 오른쪽이 나인데 가와 나 어딘지 모르지만 자극을 줬어. 현재 내가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느 두 지점 중에 한 지점에서 그러니까 나라고 할게. 내가 칼륨 유출을 유출하고 있고 너는 나트륨 이온을 유입하고 있어. 그럼 나트륨 이온 유입을 먼저 한 건 누구야? 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현재 25살짜리와 50세짜리가 있으면 25세를 먼저 경험한 것은 당연히 얘지. 이해돼요? 나트륨이온과 칼륨이온,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에서 나트륨이온 유입이 일어나고 이어서 칼륨이온 유출이 일어나죠. 시간 지남에 따라서.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어느 하나는 나트륨의 유입이 일어나고 있고 같은 시간에 어느 한 서로 다른 지점에서 어느 하나는 나트륨의 유입이 일어나고 어느 한 지점은 칼륨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어. 자, 왼쪽이라고 할게. 왼쪽에서 나트륨의 유입, 오른쪽에서 칼륨의 유출이 일어났어. 그럼 다시 나트륨의 유입이 먼저 일어난 건 누구야? 얘지. 그럼 신호가 먼저 도달하는 곳은 어디야? 여기지. 이해됐죠? 그러면 그림에서 자, 자극을 역지 이상으로 일해 주었을 때, 자, 밑줄 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야. 그러면 왼쪽에서 기억의 경우에는 뭔가 나가고 있고, 기억 나가고 있고, 글씨가 왜 이래? 니은 들어오고 있고. 그럼 자극을 준 후에, 나트륨 이온의 유입이니까, 니은이 나트륨 이온이고, 칼륨이 뭐겠어? 기억이 칼륨 이온이겠죠. 이해되죠? 자극을 주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 같은 시간이 지난 다음. 이해돼? 그러면 현재 나트륨의 유입이 일어나고 있다. 기억은 칼륨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그지? 그럼 신호를 먼저 받은 건 누구야? 기억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죠. 그지? 대부분의 학생은 나트륨이 유입이 일어나고 칼륨이 유출이 일어난다. 그것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지점에서야. 근데 이건 다른 지점이잖아. 무슨 알겠어? 현재 지금 얘가 25살이야. 얘는 50세야. 그럼 25세를 먼저 경험한 건 누구야? 얘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자극은 기억과 니은 다시 가와 나 한 곳에 자극을 줬다고 그랬으면 어디다 자극을 준 거야? 가에다 자극을 준 거죠. 그래서 1번 기억은 나트륨 이온이 아니라 칼륨 이온이고 2번 니은의 농도는 어느 시간 어느 구간을 막론하고 나트륨 이온 나가 능동성에서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은 바깥쪽 농도가 더 높고 2번 틀렸죠. 칼륨 이온은 언제나 안쪽의 농도가 더 높고 됐죠? 3번 이듐의 성분의 전도 방향은 가에서 나로 4번 이온 통로를 통해 기억과 니은이 확산될 때 에너지 소모가 있다 없다? 없다. 16번. 그러면 세포에서 일어나는 ATP와 AD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내는 것인데 옳지 않은 것은 자 결합 A,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1몰당 7.3kcal 저장돼 있죠. 그래서 1번 그럼 기억은 ATP가 ADP로 분해되는 것이죠. 그지? 그럼 그
ADP가 다시 ATP가 분해되는 과정에서의 그 에너지를 골격근 수축에 이용할 수 있고, 자, 물질 X, ATP니까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아데닌이죠. 리보스에 1번 탄수에 아데닌이 붙어 있고 5번 탄수에 인산기가 3개 붙어 있죠. 그게 ATP. 그래서 X는 아데닌, Y는 리보스 맞고요. 3번. 결합에는 아까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설명했고, 자, 4번. 니은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니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이미 틀렸죠. 17번. 가나다는 각각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중에 하나인데 옳은 것만을 못 오르면. 자, 가. 특정 생태계에서 발견되는 생물 종의 다양성. 종다양성이죠. 생물 종 다양성. 나. 서식지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과 비생물 간 상호작용의 다양성. 이게 생태계 다양성이죠. 다. 한 개체군 의 개체들 간 형질의 다양성. 즉, 이것은 유전자 다양성 또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죠. 자, 기억. 가가 높을수록 생물종 다양성이 커질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맞죠? 니은. 나가 증가할수록 생태계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가 생물 다양성은 증가하죠. 디귿. 다가 즉 유전자 다양성이 높은 종은 환경 조건이 급변하거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생존율이 높다. 맞죠? 답은 3번. 18번 맞은 사람. 비교적 많이 맞췄네. 또 이런 걸 어려운 학생들이 더러 있는데 봐봐. 자, 질병 A, B, C는 각각 콜레라, 홍역,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다가 아니라 중 하나라 그랬어. 그러니까 찾아야지. 그러니까 A, B, C는 질병이고, A, B, C는 질병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타냈어요. 자, 그래서 유전병이다. 그럼 이 셋 중에서 유전병인 거 뭐? 난모형 적혈균혈증. 써. 자, 일단 이걸 써놓고 유전병이다.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염될 수 있다. 그럼 오른쪽에다가 써. 유전병이다. 난모형 적혈균혈증.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 세균에 의한 것이죠. 그럼 콜레라가 세균에 의한 것이고 홍역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 이걸 알고 있어야. 그래서 각 병원체에 의한 질병 몇 가지를 외우라고 했죠. 자,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 거 세균성 질병, 콜레라. 전염될 수 있는 것은 병원체에 의한 것, 콜레라 그리고 홍역. 홍역은 바이러스 질병이죠.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자, 그러면 봐.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 이 세 특징 중에서 두 가지인 것. 세 특징 중에서 두 가지의 동그라미 쳐지는 게 뭐야? 이거잖아. 그러니까 니은이 전염병. 그죠? 그럼 전염병 아닌 건 뭐? 유전병. 유전병은 난모형 적혈구 빈혈증. 그죠? 자, 그 다음에 콜레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죠. 질병 중에서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거. 여기 있네. 여기가 콜레라. 그럼 콜레라가 갖고 있지 않은 특징은 유전병. 그러니까 여기가 유전병. 그럼 나머지 하나는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 거 콜레라. 됐죠? 그럼 이 녀석이 뭐겠어?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거 홍역. 그래서 맞게 했는지 검토. 콜레라, 전염성, 항생제, 난모형 유전병, 홍역, 전염병. 됐죠? 그러면 답 고를 수 있죠. A는 콜레라 틀렸고 1번. 2번. B는 난모형 적혈빈혈증 맞고 D는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전염병. C는 콜레라가 아니라 홍역. 19번.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 순환 과정 일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가나다는 각각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 중 하나이다. 옳은 것은 자, 암모늄이온 그리고 질산이온을 흡수하는 것은 즉 나는 생산자 그리고 가가 소비자, 다는 분해자. 자, 1은 질산화 작용이죠. 2는 그냥 흡수하는 거고, 됐죠? 3은 탈질소 작용이고.
맨 왼쪽에 대기 중의 질소가 암모니움에 드는 것은 질소 고정작용이고 1번 버섯은 분해자에 해당되죠. 가가 아니라 다. 2번 탈질산화세균은 과정 3에 관여하죠. 과정 2는 질산이온 또는 암모늄을 흡수해서 아미노산을 만드는 질소동화작용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4번 과정 3은 이건 탈질소세균에 의해서 일어나죠. 답은 3번이고요. 20번. 어떤 체세포의 세포주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기역과 니은은 각각 후기와 전기 중 하나이다. 얼마나 친절해. 문제를 거저 주는 거야. 뭐 안 가르쳐도 다 알 수 있지만 그러면 지원기, S기, 지투기, 전중, 후 말이니까 기역이 전기, 니은이 후기. 자, 옳은 것 고릅니다. 1번 기역의 핵막이 사라진다. 핵막이 사라지는 것은 언제? 전기. 1번이 답. 2번 조심하셔야 돼. 1번, 2번으로만 헷갈리면 안 돼. 니은의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 후기 때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것은 체세포 분열이 아니라 감수 분열이죠.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 분체 분리. 목이 터져라고 강조했었죠.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 분리. 감수 제1분열 상동 염색체 분리. 감수 제2분열 염색 분체 분리. 근데 이 문제에서는 체세포 주기라고 했으니까 상동 염색체 분리가 아니라 염색 분체 분리. 3번 S기 염색체가 관찰된다. 아니죠. M기에. M기에. S기는 DNA 복제. 4번 체세포 한 개당 DNA 양은 S기 동안에 DNA가 복제되고 그러니까 지투기에 DNA가 지원기의 2배이죠. 됐죠? 자, 질문. 없으면 대단어의 막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죽도록 공부하셔서 원하는 공무원 꼭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